요즘에 상하이 지수, 중국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어요. 연초 대비로 마이너스에 들어갔죠. 연초가 여기 어디니까 연초 대비로 마이너스에 들어갔는데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투자하고 있는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좀 요즘에 좀 가파르게 많이 빠졌죠. 게다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중에 지수가 코스피 같은 지수가 홍콩 지수죠. 7%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아마존이 아니라 지수가 이틀 연속 4.6%, 5% 이렇게 빠지면서 코스피로 치면 7%면 얼마입니까? 2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200포인트. 하루에 200포인트가 코스피가 빠졌으면 일단 저는 기절했고요. 그런 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게 있죠. 중국 당국이 규제 쓰나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2020년 10월 24일 날 우리 마인영이 기억나시죠? 슈컬드를 달궜던 주제. 금융 서밋에서 연설을 했었죠. 중국의 권력자들 앞에 두고 중국 금융기관은 전당포 수준이다. 그것도 규제냐?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위대한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뒤떨어진 너희들 같은 감독은 두려워한다 이것들아. 그냥 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를 했다가 집에서 난치고 계시죠. 이런 소리 했다가 집에서 난치고 계시는데 근데 이때만 해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마인영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또 알리페이가 좀 독점이고 좀 위험한 금융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안정성을 저해하니까 알리바바 알리페이의 문제다. 얘네 좀 규제 받다 말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근데 조금 있다가 중국 당국이 역시 나왔던 주제지만 디디 추싱, 중국의 우버, 중국 1위 자동차 공유업체를 다운로드를 금지했죠. 이때도 아이 개별 기업이 디디 추싱이 중국 당국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좀 듣지 그랬니?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참고로 이 디디 추싱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디디 추싱 때문에 요즘에 눈물을 흘린 아저씨가 계시죠. 우리 정의영 디디 추싱의 대주주입니다. 200% 들고 있었는데 요즘에 디디 추싱의 주식이 갈 때까지 가고 있죠. 이게 지금 4조가 깨졌다 그러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정의영이 디디 추싱으로 이룬 거 우버를 팔아서 만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디디 추싱이 손실이 나서 우버 주식을 대규모로 팔 거기 때문에 우버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우버 주주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디디 추싱이 날아가면서 손정영이 이걸 판다 그래서 요즘에 손잡고 같이 가고 있는 현상인데 그냥 알아만 두시고 자 근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개별 주식의 문제다. 개별 기업들이 중국 당국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요즘 나오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조금 있다가 역시 나온 주제지만 중국이 사교육 전면 금지를 하면서 과외업체들이 뭐 90%씩 폭락하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교육 섹터는 블러드베스 피바다가 됐다. 뭐 마이너스 90%는 피바다가 아니죠. 저기는 거의 뭐라 그럽니까? 이거 장례식장이 됐고 그래도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도 그래 중국 빅테크들이 반독점법 위반을 많이 했지. 중국 미국 상장 테크 기업들은 보안 위반이니까 여긴 반독점법 여긴 보안 위반. 교육 기업들은 갑자기 눈을 뜨니까 인민의 적이 됐죠. 왠지 몰라도 어저께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인민의 적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멸망하고 뭐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또 쉽지 않았던 게 알리바바입니다. 아까 전에 걸렸던 마인영의 기업 600조였거든요 시가총액. 지금 여기 왔어요. 이게 뭡니까? 하루에 7%, 하루에 6%씩 빠지고 있어요. 최근, 지난주에 쭉쭉 내려오고 있고, 텐센트가 최고점일 때 시가총액이 1000조였습니다. 삼성전자 2배의 기업이었는데, 지난주에 하루에 10%가 날라갔어요. 그 전에는 7%. 여기다가 뭐 저 정도의 크기의 기업이 1000조짜리야, 1000조 여기서. 근데 여기서 하루에 10%씩 빠지니까 여기서는 진짜 말도 안 나오게 이때 장중에도 또 한 7% 정도 내려갔었는데 저렇게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있어봐. 그냥 중국 당국이 규제로 이렇게 흘러내린 줄 알았는데 뭔가 덜컹하면서 내려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죠. 느낌이 그냥 가벼운 조정으로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덜컹했단 말이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뭔가 덜컹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파락을 하니까 게다가 저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안 가져온 것도 있었는데 7월 26일 날 중국이 배달업을 전격적으로 규제합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배달원 권익 보호에 대한 의견. 말이 의견이지 명령이죠. 명령. 문건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 배달업체들 니들 고용된 노동자들한테 이 긱 이코노미라 그러죠. 임시직 여러분들 배달 라이더 분들이나 아니면 가서 뭐 전화 받거나 하는 분들 거의 정규직을 만들어라 라는 식의 지침이 나왔어요. 보험도 가입시키고 최소임금 보장하고 뭐하고 참고로 중국의 배달 업무 종사자가 1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1300만 명이래요. 얘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라 뭐 이거죠.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의료보험, 실업보험, 뭐 최저시급 인상 보정, 사회보험 가입 이런 거를 의무화시키니까 참고로 저 중국 배달 회사들이 어떻게 돼 있냐? 중국판 배달 음식인 메이투안이라는 기업인데요. 중국 배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00조고 얘네 주주가 텐센트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주가 텐센트인데 1위 기업이고 2위 기업
기업은 어러머라는 기업이에요. 중국말로 배고픈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 음식 배달업 많이 하죠. 메이탄과 어러머를 합치면 중국 배달 시장의 95%. 사실상 둘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알리바바예요. 아예 인수를 했어요. 10종가에 아예 지금 중국 인터넷 인수 합병 역사상 가장 비싼 게 저 알리바바가 어러머 인수한 겁니다. 10조 원에 샀는데 2018년에 자 그랬는데 저 두 기업한테 엄청난 추가 비용을 내라는 거죠. 참고로 미친 기업들이죠. 배달원이 950만 명이 야, 중국은 사이즈 하나 진짜 엄청나네.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데 배달원이 거의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저 1000만 명한테 이제 그런 거의 정규직스러운 그걸 대달하고 하니까 엄청난 추가 비용 지출이 산대죠. 어러머도 마찬가지고. 역시 박살이 났겠죠. 근데 사실 이 메이탄은 약간 분위기를 풍겼어요. 약간. 이게 나오기 약간 전에도. 왜냐? 저 메이탄의 CEO 아저씨가 점쩌 역시 왕싱이라는 사람인데 42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2021년 5월에 몇 달 전에 자기 SNS에 어떤 한 시를 올렸어요. 한시 제목은 분석갱입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SNS를 하지 마세요. 야, 기업 CEO가 거기서 왜 SNS에다가 분석갱을 올려? 내용이 뭐냐? 그쵸. 마음은 이해하는데 주주가 아니라면 마음이 이해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자 한시 분석갱의 내용이 뭐냐? 분석갱이라는 시 자체가 진시황이 분석갱이 후 책을 다 찢어서 불태운 사건이 있었죠. 그걸 비판하려고 쓴 한시가 분석갱이라고 합니다. 28자로 된 한시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대요. 책 태운 연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그 분석갱을 하는 그 책을 태웠으니까 사라지기도 전에 동쪽 산에서 반란이 일어나니 반란을 주도한 유방과 항우는 원래부터 책을 읽지 않았다. 니디가 태워도 소용없다.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란이 일어나서 진시황 진나라가 착살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그따위 정책을 피니 유방과 항우가 들고 일어나서 진나라가 착살이 났다 라고 하는 시를 자기 SNS에 올렸어요. 미친 거 아닌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주주가 아니라면은 전 지지락은 뭐라 해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CEO잖아. CEO. 저게 얼마짜리 기업입니까? 몇백조짜리 기업이거든요. 1000만 명이 있고. 책 태운 연기가 사라지기 전에 동쪽세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것들아. 우리들은 니들이 책을 태워도 소용이 없다. 원래부터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분석행인데 참고로 상장도 돼 있습니다. 저 주주 입장에서는 저 CEO가 저걸 쓴 순간에 이게 쓴 순간에 이거죠. 얘들아 간다. 뭘 쓰는 거야 지금? 마윈형 못 봤어 지금? 야 너 잠깐만 집에서 난칠 수도 있어. 사라질 수도 있죠. 하는데 물론 메이탄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오해다. 전혀 관련 없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렇게 불순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멋진 한시여서 올린 거다. 관련 없다. 그치? 관련 없겠지? 이렇게 반등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 직전까지. 그치? 관련이 없겠지? 오해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오해긴 개뿔. 중국이 배달업 규제 7월 26일날 발표하면서 분석행위고 나발이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메이탄 여기서 올라가다가 하루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7%가 빠졌어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200조짜리 200조짜리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닉스의 2배예요. 하이닉스의 2배가 가시는 중에다가 저게 끝이냐? 와 요즘에 중국 당국이 쏟아내는 규제가 중국 도시들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규범화 관련 통지라고 각 도시들이 하나씩 내고 있는데 2020년 12월부터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규범화 관련 통지 내용은 굉장히 긴데 임대업체 비용 규범화하겠다, 관리 감독 엄격하게 하겠다, 대출 감독 엄격하게 하겠다, 소비자 금융 대출이죠. 한마디로 이걸 다 줄이면 중국 정부가 향후 3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얘네 표현으로 규범화시키겠다. 손 봐주겠다는 거죠. 손 봐주겠다. 물론 중국에서 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지 애매하긴 한데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토지는 누구 거예요? 여기는 국가 소유입니다. 여기서 땅을 산다, 건물을 산다 그러면 사용권 사는 거죠. 마음 먹으면 갖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40년, 50년, 20년 이렇대요. 사용권이. 20년 뒤에 누구 거냐? 우리 다시 줄 거냐? 국가가 정해요. 국가가 가져간다면 주는 겁니다. 원래 사용권이니까 20년짜리니까 40년 뒤 누구 거냐 국가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다시 갖고 갈 수도 있지 않냐. 세금을 매길 수도 있는 거고 그 가격에 50% 세금 내라 그럼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 주는 거예요. 안 내면 줘. 왜냐면 내게 아니니까 원래 국가 소유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정말 부동산 시장 질서를 또 규범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쭉 정리해보면 너무 뭐가 많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체제를 위험하게 만드는 어떤 행위도 지금 금지되는 거죠. 독과점을 향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있다? 오케이 철퇴. 배달 종사자들 힘들어 불만이 있다? 철퇴. 사교육이 비싸서 철퇴. 금융 안정성이 철퇴. 미국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불안해? 철퇴. 부동산 가격이 철퇴? 혹시 의료비가 비싸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이제. 실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의료비가 비싸서 불만이 있거나 뭔가 내가 잘 치료 그러면 이쪽도 철퇴? 뭔가 불만이 있으면 철퇴?
뭐 이게 야 물음표니까 도대체 뭐가 나올지 잘못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90%. 뭐 하나 나오면은 마이너스 9%가 아니라 마이너스 90%니까 게다가 이게 지금 쭉 나온 걸 보면은 산업들이 주로 이커머스, 배달, 교육, 부동산, 금융 전부 다 B2C거나 소비자 밀접 산업들이거든요. 이 개인들하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월가에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런 레포트도 많이 나오는데 중국 정부가 자본주의적 성장에서 지금까지는 성장을 되게 중시해 왔는데 이제는 사회적 공정성, 체제의 안정성 중시로 방향을 틀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저렇게 방향을 틀었다면 성장이고 나발이고 한두 놈 죽더라도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좀 이렇게 덮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사실 있긴 있죠. 이런 거 뭐 아마존 킬러, 리나칸 연방거래위원장 취임, 뭐 컬드 주제였죠. 중국에서는 이런 누나가 취임해서 뭐 공정하게 해라 뭐 해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죠. 리나칸이 아니라 리나칼이죠. 리나칼 그 자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리나칸 누나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칼과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월가가 공포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팔다리가 잘리는 거고, 야 그러면 야, 우리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야 너희들은 그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거 먹거리 같은 거 뭐 쪼잔하게 이커머스 뭐 배달 뭐 교육 뭐 이런 거 독점하지 말고 그런 건 놔두고 하이테크 산업으로 가라. 반도체 있잖아. 뭐 태양광 뭐 우주 유니버스 뭐 4차 산업 뭐 AI 이런 거 있잖아. 니들은 그런 거 멋진 거 그런 거 해야지. 어디 빅테크 기업들이 쪼잔하게 그쵸 무슨 뭐 광고라는 등 뭐 이커머스 독점한다는 등 뭐 배달 1000만 명을 고용 그런 거 저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이제 하면은 직접 B2C거나 이 국민들한테 뭔가 독점하는 식으로 가면은 작살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하는 느낌이 약간 있고, 그러니까 현명한 친구가 한 명 등장했죠. 저보다 동생인데요. 돈은 한 10,000배 많죠. 틱톡 창업자가 퇴임 절차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바이트댄스 몇백조짜리 회사죠. 세계회사 CEO를 내려놓겠다. 일을 할 만큼 했다. 라고 얘기한 장희민 씨의 나이가 38세예요. 현명한데? 야, 그쵸? 잘못 있다가 아까 전에 그 취임한 분 보여드렸죠? 리나칼 여사가 보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8세지만 은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중국 상하이 증시 랭킹 1위, 본토 랭킹 시가총액 1위 누굽니까? 마오타이주예요. 시가총액이 한때 500조를 넘었어요. 삼성전자보다 큰 기업이었어요. 중국 최고의 명주 귀주무태주 이거 있죠? 못 마셔봤지만 얘네는 술 기업도 500조요. 상하이 증시총액 1위. 근데 저런 식으로 중국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독점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굴고 체제 안정성 얘기를 하고 중국 백주 소비세 개편하겠다 이런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피해야죠. 리나칼 누나가 오기 전에 일단 피하고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는지 요즘에 가파르게 조정받죠. 물론 시장 전체가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저 큰 기업도 지금 조정폭이 큰 거고, 선전 증시 최고로 큰 기업도 옛날에는 요즘은 CATL인데 CATL이 1등이죠. 중국의 선전 증시. 우리로 치면 뭐 부산 증시. 옛날엔 1등이 역시 술기업이었어요. 우량이야라고. 요 기업입니다. 요 기업. 시가총액은 한 150조에서 170조 됐고 중국 최고 명주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전 못 먹어봤습니다. 도수가 52도래요. 역시 저런 이슈가 있으니까 같이 가죠. 뭐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무서우니까 같이 가고 있고, 한마디로 월가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이렇죠. 중국 투자 의견을 하향하거나 일단 모르겠다. 중립기어 두자. 아직은 모르겠다. 저런 식으로 만약에 중국이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자본주의적 성장에서 기업들의 성장에서 체제의 안정성과 사회의 안정성으로 만약에 커다란 항공모함의 이 틀을 위치를 이렇게 키를 돌리는 거라면 그냥 성장을 바라보고 들어간 뭐 10배, 20배, 30배 PER을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야 이거 나올 수도 있다. 대규모 매도 물량 이게 실제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려한다는 거죠. 우려하니까 중립, 골드만삭스 에라 모르겠다. 사회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게다가 이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만 있지 않잖아요.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 IPO를 중단하겠다. 왜냐? 중국 당국이 비즈니스에 간섭할 위험을 얘들이 공개하지 않는다. 사실 중국 기업 입장에서 할 말은 있죠. 그걸 어떻게 공개해? 내가 뭘 알아야 공개하지. 내가 마이너스 90% 날 거라는 거를 뭐 알아야 공개하지?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건 중국 당국이 비즈니스에 간섭할 위험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IPO에 중단하겠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투자자들한테 중국 정부 규제 리스크를 밝혀야 된다. 위험을 공개해라. 추가 공시하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SEC가 중국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을 산다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그 기업을 사는 게 아니죠. VIE라 그러는데 계약 통제 방식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중국 기업의 본체는 여기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근데 조세 피난처의 여기에 오너가 지주회사를 만듭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얘네가 중국에다가 외자법인을 설립하고 근데 중국의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못 갖고 와요.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계약을 해요. 중국인 대리주주를 내세운 다음에 이 외자법인과 중국 내 원래 본 기업이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약을 맺죠. 우리 뭐 주식 가격은 나랑 같이 하던 계약을 맺고 이 회사가 이 계약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 상장되면 우리는 뭘 사는 겁니까?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걸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 본토 들어가야 되고 이걸 사는 거예요. 이 페이퍼 컴퍼니 계약으로 연결돼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예요? 이런 어떤 구조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 계약만 사실 흔들리지 않으면 똑같죠. 도감 같은 거니까. 문제는 계약이 흔들리면 이거는 말 그대로 페이퍼입니다. 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 계약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 표명을 잘 안 해. 어쩔 때는 눈 감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은 눈 감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뭐 되는 건갑다. 중국에서 저게 합법인지 이게 불법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뭐 되는 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야 이거 불법이야. 이러면 우리는 종이를 산 겁니다. 가능성 없는 얘기지만 굉장히 낫지만 실제로 모르는 일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SEC가 굉장히 투자자들이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 게 이게 오케이냐 아니냐 확답을 달라. 확답을 중국이 안 주죠. 당연히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저 계약을 인정할지 안 할지가 굉장한 리스크가 되는 거니까 SEC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투자자들은 그게 우리가 중국의 사업회사를 산 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이거 페이퍼 컴퍼니라는 정보 게시를 하라는 거죠. 공시를 해라. 니들은 그 회사가 아니라 이 계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회사다. 계약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계약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시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마 걸릴 거고 이러고 보니까 저 중국이라는 커다란 배가 정말로 저 항공모함의 방향을 키를 바꿀지 모르겠지만 올 초의 최대 고민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가면은 테이퍼링 어떻게 할 거 같냐, 뭐 긴축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요 얘기는 쏙 들어갔고 요즘 미 연준이 맨날 얘기하거든요. FOMC도 얼마 전에 했어요. 테이퍼링 관련 얘기를 뭐 9월에 할지 10월에 할지 얘기하는데 신문 기사로도 안 나와. 난 두 줄 나오나? 안 나오고 전부 다 일로 갔죠. 지금은 미국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저기 중국 정부의 규제와 시장 리스크가 어떻게 펼쳐지냐 여기에 관심이 전부가 가 있는데 자 근데 저건 중국 문제니까 사실 중국의 로컬 문제면 아무 뭐 어때? 중국 주식이 빠지건 안 빠지건 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이런 게 있죠. 실제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빠진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저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중국 투자를 안 하잖아요. 외국의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 기업에 투자를 안 하죠. 중국 기업에 투자를 안 하는 말은 중국 관련 산업에 투자를 안 한다는 말인데 중국 관련이 누구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엔 너무 차이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그게 코레아의 코스피죠. 이게 불안하단 말이야. 중국이 저러고 있으면 저 옆에 있는 코레아는 어차피 같은 지수를 추정하니까 아시아 지수잖아요. 거대 자금들은 지수를 추정해요. 지수를. 아시아 자금 뭐 이런 거 추정한다고요. 뭐 이머징 마켓 뭐 이런 거 추정하고. 그럼 같이 들어올 리가 없죠. 들어올 리가. 그래서 요즘 보면은 외국인 7월 올해 이번 달 순매도가 5조 원 나왔죠. 최근 3개월에 14조고요. 연초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물론 이게 100% 이유는 아닌데 이 빠진 거 이유를 찾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저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 이런 레포트들이 슬슬 나오고 신문기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저런 중국 리스크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같이 있는 도매금으로 대한민국에도 같이 이제 이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 같은 곳이 많이 등장을 할 거고 근데 이 와중에 역시 대단한 건 신문기사에 또 이게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신문기사를 잠깐 갖고 왔습니다. 폭락하는 중국 주식을 쓸어 담은 야수들이 있다. 어디에? 코레아에. 역시 형들이야. 그쵸?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지. 그거는 공포고 공포일 때 사례매.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공포일 때 사라 그랬다. 그래서 이 중국 주식을 또 들어가서 쓸어 담고 있는 그 코레아의 기계를 보이지. 외국인들은 뭐 나가고 지금 미국 형들은 무섭다 얘들아. 뭐 7월에 5조 나가고 아까 연초 이후로 22조 나가고 3개월에 14조 나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마이너스 90% 꿀이네. 뭐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텐센트가 10%가 빠져. 이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뭐 10년 버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계의 어린 모습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이제 홍콩 지수인데 홍콩 지수 야 이거 이런 포포즈를 보니까 여기서 전부 다 역시 형들이야. 대단하다. 저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뭐 장기적으로 봐서 뭐 승리할 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담대함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인으로 이 근육이 길러졌잖아요. 한 300kg 뭐 이런 거 들다 보니까 뭐 요 정도는 변동성이 아니죠. 요 정도는 뭐 맨날 있는 거 아닌가? 코인에서는 하루에 있는 건데 그 몇 달에 걸쳐 있으니까 이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여기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저 같은 쫄보는 야 저거 이거 웬간해서는 손 잘릴까봐 못 들어가는데 야 너 같으니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꼬리안들이 지금 이제 중국 주식을 휩쓸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뜬다고 하는데요. 진짜일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디디 추싱 지금 보셨죠? 중국에서 규제가 나서 미국 시장에서 뭐 상장 폐지가 되네 안 되네 소송을 걸게 안 걸겠네 하는 것도 한국인들은 순매수입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합니다. 한국인들은 이걸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뭐 일단 빠지기만 하면 뭐 오문어 세상에 세상에 이건 기회다라는 그 야수적 심장으로 달려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저 같은 쫄보는 이거 위험하죠. 물론 기회인 것 같긴 한데 실적만 보면은 무조건 기회인데 이 정치잖아요. 정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미국 시장이다 그러면은 저도 뭐 분할해서 사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실적에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정치니까 이거 뭐가 발표될지 뭘 알아야 이게 물론 조그만 돈으로는 뭐 그래 복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초 이후로는 미국 뭐 연준의 테이퍼링이 최대 고민이었다면은 지금은 시장의 관심사가 이제 중국 정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중국 정부가 조금 완화된 시장을 그래서 지급 준비율 인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 뜻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시장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 유동성을 더 풀겠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다시 돈을 풀고 있다. 야, 중국 정부가 돈을 더 많이 풀면 됐고 하고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스탠스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